네, 그럼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사고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자, 장가희 기자, 리포트 보셨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분들 많으세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지난 2008년 A씨가 동거녀와 싸우다가 둔기로 동거녀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서 살해를 한 사건인데 동거녀가 숨지니까 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겁니다. 이 A씨가 사는 곳이 옥탑방이어서 이 원룸 옆에 베란다로 시신을 옮긴 후에 이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서 숨겼다고 하는데요. 네. 여성을 매장한 뒤에도 이 남성은 이곳에서 8년이나 더 살았습니다. 야. 자, 사건이 일어나고 16년 뒤인 지난달에 옥상 베란다 누수 공사로 콘크리트를 부수다가 이 시신을 담은 가방이 발견이 된 건데 이 여성이 사망한 후에 곧바로 매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외부와 당연히 이게 차단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16년이 지났어도 이 완전히 시신이 부패하지가 않았었고 오. 또 지문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가능했고 결국에 이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건 변호사님, 이 네. 누수공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영영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사건이 그냥 묻힐 뻔했는데 그랬던 사실이 더 오싹합니다, 사실. 맞습니다. 이 남성이요, 이 해당 피해자 여성과 1998년에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오. 해요. 그리고 나서 함께 동거한 시점은 2004년부터 무려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2008년에 이 피해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다음에 정말 끔찍하게 사체 은닉까지 했는데요. 아, 정말로 저도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. 어떻게 자신이 사랑하던 녀석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 여성을 베란다에다가 유기한 다음에 그 시신과 함께 8년을 함께 어떻게 산다는. 살아요? 예. 그러니까 마약 혐의로 본인이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8년이 아니라 10년, 20년도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어떻게 범행을 하고 이후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A씨의 범행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란다에다가 시신을 여행 캐리어에다 넣고 나서 시멘트와 벽돌로 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잖아요.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고 이 피해자가 가족들과 굉장히 사이가 멀었고 연락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본인만 입을 다물면 누구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범행을 숨겼다는 점에서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범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자, 장가희 기자, 어쨌든 이 사정이 있었겠지만 경찰의 어떤 수사 대응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 이후에도 왜 이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좀 있긴 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실종 신고 자체가요. 여성이 사망한 지 3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. 사망한 여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가족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3년 후에 이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당시 이 피의자도 그러니까 이 남성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. 오. 하지만 우리 이미 헤어졌는데요? 라고 주장을 당시에 했었고 또 범행이 3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범행 관련 뭐 영상이나 사진 등 이 범행을 추정할 만한 이 증거 확보에 경찰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실종 사건이 미제로 남아져 있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실종됐다면 그 사람을 가장 의심해 볼 법한데 왜 못했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변호사님 이 16년 만에 밝혀졌는데 이 범인 처벌 제대로 가능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이 해당 남성 살인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구속된 상태인데요. 사실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이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잖아요. 은닉하기도 했는데 이 혐의는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. 아.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이미 7년 이상이 훨씬 도과됐기 때문에 이 혐의 적용은 불가하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 2015년에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처벌이 될 수 있고요. 비록 이 사체 은닉 혐의가 죄명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살인죄 형량을 정할 때 재판부에서는 이후에 이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도 또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기 때문에 네. 사체 은닉 혐의가 죄명으로는 적시되지 않더라도 형량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형량이 뭐 최대치로 간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네,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최대치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 해당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까지 또 발견이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이미 이 남성 이 마약 전과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재범이잖아요.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 1심 형량 굉장히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. 그렇군요.